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4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좀 뜬금없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뜬금없다라는 표현을 앞에 덧붙였는데 그 이유는 장대양봉 나왔잖아요. 장대양봉 나와놓고서 바로 다음날 음봉으로 되돌리니까 약간 좀 뜬금없다. 별로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이틀 전이라고 표현해야겠죠. 4월 21일 날 S&P하고 나스닥 보면 장대양봉 뽑아냈잖아요. 이 장대양봉이 그냥 장대양봉도 아니고 이 20일 날 나왔던 이 음봉을 감싸버렸잖아요. 장악해버렸지 않습니까? 이 장악형 양봉의 뜻이 뭐겠어요? 아주 강력한 매수세, 그죠? 전날에 나왔던 음봉을 극복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매도세는 없어. 이제 매수세만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건데, 그럼 뭐겠어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원래 자연스러운 케이스에서 원래 미국은 그죠? 별일 없으면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미국이. 근데도 불구하고 또 장대 음봉을 뽑으면서 다시 나스닥이 13,800을 붕괴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약간 좀 뜬금없는 하여튼 미국은 어제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 상황이고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뭔가 좀 이제 좀 그 분위기가 뭔가 좀 일관적이지가 않다.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뭐 비트코인 오르면은 원래 주식도 같이 오르고, 뭐 예를 들면 위안화 강세도 나오고 중국도 오르고 일본도 오르고 코스피도 오르고 막 이러는 건데, 하여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분위기 메이커인 비트코인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뭐 그 와중에 달러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이제 하락하다가 이번 주에 멈췄고, 뭐 금리의 하락 속도도 뭐 지난주 같지 않고 이제 금리도 어느 정도 좀 덜 빠지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직,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거를 그 위험자산 오버슈팅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제 그냥 여기서 추세를 꺾어버릴지 아직까지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요. 일단 이런 거를 일단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여튼 하락시킨 재료는 뭐 바이든 부자 증세 우려라고 하는데요. 사실 좀 웃기는 것 같아요. 뭐 증세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뭐 물론 모르죠. 뭐 어제 뭔가 또 새로운 이야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증세한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제부터 이걸 이제 시장의 메인 타이틀로 내세워서 이걸 이제 악재라고 들고 나왔다라는 거. 아무튼 그 며칠 전에 요날 4월 20일 날이었나? 네, 4월 20일 날이었나 하락했을 때는 이 하락의 핑계가 뭐 코로나 재확산 이런 거였거든요. 하여튼 그 재료가 바이든 부자 증세라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코로나라는 악재보다는 조금 더 파급력은 셀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진짜로 악재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코로나는 솔직히 더 이상 이제 악재라고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코로나를 악재로 갖다 붙여서 빠지면은 주식시장은 다음날 반등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바이든 부자 증세 우려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일지 보자고요. 하여튼 어젯밤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나스닥이 재차 13,800을 붕괴시켰다라는 거고요. 물론 아직 S&P는 강해요. S&P는 여전히 4,120 위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기 지금 4월 20일 날로 결과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하고 또 분위기도 똑같은 거죠.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S&P, 아래쪽으로 가고 싶은 나스닥, 둘이서 또 싸워봐야 되는 겁니다. S&P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직 3거래일째 여기 4,120을 죽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800을 결과적으로 3거래일 동안 싸웠는데 붕괴시킨 거죠. 누가 힘이 더 셀지는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나스닥 13,800의 의미는 좀 큽니다. 그죠?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13,800을 넘냐 못 넘냐가 이 전고점을 넘냐 못 넘냐의 그게 이제 그걸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요. 물론 고점은 높아졌어요. 고점은 높아졌는데 결과적으로 이 13,800을 돌파한 척 하지 못하고 이 밑에서 놀면은, 전고점을 돌파한 척 한 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뭐 물론 고점은 높아졌지만 이거 밑에 있으면 돌파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아직까지는 이거의 영향을 다 벗어난 게 아닙니다. 이 저항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엔 근데 이쯤 되면 나스닥만 봐서는 이쯤 되면은 이제 이 13,800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S&P하고도 분위기 같이 봐야 되니까 뭐 제가 뭐 딱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어젯밤에 또 재밌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가 좀 많이 올랐다는 거.
달러가 많이 오르고 유로화가 많이 떨어졌다는 게 또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이렇게 딱 보시면은 어쨌든 뭐 일부 추세선들이 뭐 조금씩 변동이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이 추세를 극복한 건 아니고 물론 엄밀히 따지면 여기 어딘가에서 이번에 고점을 살짝 이 추세선을 살짝 넘기긴 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어제까지 보시면은 약간 좀 다른 패턴이 나타났죠. 여기 이런 때 하루 이틀 고점 테스트하다 밀리고 하루 이틀 테스트하다 밀리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한이 쌓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과 같은 경우와 달리 좀 오랫동안 어딘가를 넘지 못했고 그리고 어딘가 넘지 못하고 나서 이제 밀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좀 추세 전환의 가능성,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던 이 흐름이 끝났을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화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달러가 올랐겠죠. 그래서 환율 쪽에서는 뭔가 좀 다른 분위기의 일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환율 쪽이 좀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일단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금리는 아무튼 아직까지 계속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은 일단 계속 진행 중이긴 해요. 그래서 어제 뭐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뭐 오르다 빠졌고 뭐 전 종목 다 빠졌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좀 자세한 그림 뭐 달러하고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보자면요.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는 이제 어젯밤에 보시면은 한 4거래일째 지지한 꼴이 됐습니다. 그죠? 4거래일째 지지했고 일단은 제 생각에 이거 장대 음봉이니까 훅 급락했었던 날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한 91.6 정도까지는 뭐 쑥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91.6짜리를 이제 강하게 돌파한 척 해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91.6짜리 대충 여기 있는 요 라인 정도를 돌파한 착을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게 끝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시작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하여튼 환율 시장에서 뭔가 좀 환율 쪽에서는 좀 변화가 좀 나타나려고 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하여튼 금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게 은근히 빠지고 있다. 은근히 빠지는 게 사실 오랫동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오랫동안 빠질 수도 있긴 한데, 이런 패턴이 이렇게 변동성 죽이면서 빠지는 게 차라리 폭락을 해버리면은 이 시세가 빨리 끝나버릴 수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변동성을 주지 않고 은근히 가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달러는 폭락을 한번 주니까 4거래일 동안 지지하고 반등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최소한 그죠? 하여튼 중요한 라인들을 지금 다 깨고 밑으로 가고 있어요. 다시 1.625 정도는 빨리 돌파한 착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 빠지는 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건 일단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융시장 분위기가 뭔가 좀 애매하다는 게 뭐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거죠. 금리가 빠지고 있으면 주식시장이 호재거든요. 주식시장이 원래 호재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보면 최근에 이 몇 개월간 흐름을 보면요, 이게 올라오는 사이에 주식시장은 떨어졌고, 그리고 얘가 이제 떨어지면서 최근에 주식시장은 좀 올랐었잖아요. 한 4월 둘째 주 정도까지,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까지.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얘 금리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자산들 성과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것도 자꾸 스물스물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어젯밤에 반등하는 척 하더니 결과적으로 빠졌죠. 중요한 라인 여기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하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점 낮췄죠. 뭔가 하여튼 계속 진행 중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직까지 붕괴시키진 않았네요. 그죠? 딱 요 라인까지 터치 정도는 했네요. 여기 있는 전저점 라인까지 딱 터치 정도. 제가 어제 이 정도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일단 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이 정도 라인, 여기 정도였죠. 여기 정도였고, 그리고 다음 밑에 있는 라인이 여기 정도였는데 46,300 뭐 대충 이 정도 하고, 지금 일단은 뭐 빠질 수 있는 데까지 일단 빠지고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그렇고 요즘에 위험자산들이 좀 예전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반등 한 번쯤 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왜냐면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은 이 박스권 안에 이렇게 흐름 보시면 되겠죠. 이 안에서 어떻게 넘냐 못 넘냐라는 거를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불안불안합니다. 그죠? 아직까지 뭐 상승 추세가 끝난 건 아닌데, 일단은 저점을 일단은 똑같이 맞춰놨기 때문에 일단 뭐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일단 끝났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단기적으로 뭐 일단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일단 저점이 뭐 같고, 일단 뭐 고점을 만드는 테스트를 하긴 해야겠죠. 고점이 언젠가 나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또 선 하나 끄을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최소한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상승 추세는 끝났다. 비트코인도 일단 박스권으로 들어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건 투자 심리 지표라고 보고 있는데, 투자 심리가 요즘에 좀 많이 꺾였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원달러 환율은 어젯밤에 또 반등했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보시면 이렇게 딱 반등해가지고 죽어야 될 자리에서 꾸역꾸역 죽지 않고 버티더니 결과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단 살아났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1116.7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자리는 일단 돌파 한착 한 꼴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디를 돌파하는 게 중요할까요? 일단은 더 이상 죽지는 않기로 마음먹은 것 같아요. 그죠? 원달러 환율 이렇게 조정 중이었는데 계속 죽는 거는 일단은 끝난 것 같고, 어딘가에서 일단 저점은 만들었고 이제 어디까지 오를 수 있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뭐 이러한 추세선을 그어서 보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에 요 시세가 나온 게 뭐예요? 1128원을 이 4거래일 동안 버티다가 붕괴하면서 이게 시세가 났잖아요. 1128원 라인이 또 중요한 라인이겠습니다. 그죠? 원달러 환율 좀 안전하게 베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28원 돌파 한착하면 위쪽으로 간다. 원화 약세에 베팅하실 수도 있겠다.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요.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28원 돌파 한착하면은 주식시장 또 다시 아마 힘을 못 쓸 거예요. 이거 돌파 한착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주식시장은 그래도 조금 어떤 상승의 희망이라도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같이 눈치만 보고 있고 이렇다 할 뚜렷한 일관적인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젯밤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콜옵션 추세 붕괴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일단 오늘 붕괴됐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죠? 약간 저는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에서 콜옵션 내일 추세를 좀 붕괴시키려고 하는데요. 미국님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아, 그래, 허가해 줄게. 도장 딱 찍고 이제 허가가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콜옵션 추세가 죽었고요. 이렇게 콜옵션 추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제 최소한 어떤 오버슈팅이나 폭등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그 가슴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요즘은 시장 상황이 그랬었기 때문에, 요즘은 하도 오랫동안 이 박스권 안에서 갇혀있던 게 터져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르면은 폭등이고 떨어지면 이게 그죠, 돌파 한착하면 폭등이고 붕괴하면 폭락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다, 폭락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괴롭히려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은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시장이 급등할 수 있다라고 했던 가능성은 뭐였어요? 이렇게 콜옵션이 박스권 위에 있어서 여기서 상단부를 자꾸 여기서 저항을 테스트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잖아요. 물론 이거 넘어가려고 준비 다 해놓고 미국한테 물어봤죠. 미국 선생님, 우리 콜옵션이 한번 슈팅을 주고 우리 코스피가 한번 오버슈팅 줘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날 밤에 도장 거부 났잖아요. 그죠? 거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실망감에 확 여기까지 내려왔고, 어젯밤엔 또 테스트한 거죠. 우리 한국이 좀 콜옵션 추세 붕괴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건 허락해 줄게 라고 하니까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콜옵션이 지금 이러한 추세들, 이런 상승 채널형이라 해야 되나요? 이러한 추세선을 붕괴시켰어요. 오늘 명백하게 붕괴시켰기 때문에 콜옵션이 이 위치에 있으면 지수가 폭등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으면 시장이 폭등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얘를 오늘 죽였죠. 일단 폭등 가능성은 일단 없어졌다.
만약에 여기서 얘가 이제 콜옵션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짜불짜불 되돌린다 라고 해서 어떻게 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버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냥 좀 상승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폭등은 아닙니다. 그죠? 이제는. 왜냐하면 다시 이 추세를 만들어내고 매집을 해야 폭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죠?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얘가 어떻게 살아난다면 이제 시장은 뭐 그래도 오를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요. 폭등은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능성 하나는 사라졌습니다. 그죠? 뭐 강한 상승, 폭등, 뭐 약한 상승, 하락, 강한 하락 뭐 이렇게 있다면은 일단은 완전 폭등 가능성은 이제 사라진 거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미국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미국이 일단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일단 콜옵션이 붕괴를 하면서 폭등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그렇지만은 여전히 아직 그 시장은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그죠? 죽은 건 아니에요. 가만히 살펴보시면 말씀드렸지만 422가 중요해요. 422가 오늘 421.7까지 갔다 왔는데 이건 붕괴시킨 게 아닙니다. 이건 붕괴시킨 게 아니고 종가상으로 완벽하게 422를 내려앉혀야죠. 그래야 이제 붕괴가 된 거고,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422하고 429.45하고 요 안에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안에 박스권에서 위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오르려고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422를 그죠? 오늘은 421을 제 생각엔 붕괴시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좀 급하게 좀 진행이 된 점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보이시죠? 벌써 422 부근 터치하니까 아래꼴이 딱 달리잖아요. 아마 422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붕괴시키는 자리가 아니고 좀 아마 여기서 좀 괴롭힐 거예요. 아마 진짜 붕괴되는 거 맞아? 아니면 뭐 여기 지지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좀 고민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해서 422가 붕괴가 되면 아마 곧버스도 2040원을 돌파한 척 할 거라고요. 그죠? 오늘 곧버스 얼마 갔다 왔습니까? 2030원 갔다 왔죠. 2040원 아마 422 붕괴되면 2040원 돌파한 척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무게중심이 이제 확 아래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때는 그리고 2040원 돌파한 척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보시면 곧버스가 무려 쌍바닥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의미가 좀 클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죠? 421을 붕괴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앞으로 폭등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지,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스닥 시장도 지금 보시면 쌍바닥이 아니죠. 다중바닥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하나, 둘, 셋, 그죠? 지금 세 번째 지금 테스트를 했는데 현재 안 밀리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4,400원을 돌파 안착하려고 하고 있어요. 코스닥 인버스입니다. 요거 코스닥 인버스, 그죠? 코스닥 인버스인데 보시면 저점 3번, 근데 3번 다 높아지고 있고, 저점 자꾸 높아지고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상황에서 4,400원을 돌파 안착한다면 돌파 안착하면은 그럼 이제 좀 뭔가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4,400원이란 자리가 곧버스로 따지면 2,040원하고 비슷한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4,650원이란 자리가 이게 곧버스로 지금 2,240원 자리하고 비슷한 거고, 아시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4,400원이란 자리가 코스닥 인버스에서는 상당히 무겁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나름 얘도 몇 달 동안 여기가 좀 공들여 놓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돌파 한착한다? 일단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일단 오늘 살짝 넘어갔다가 왔는데 테스트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마 며칠 동안 테스트 할 거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좀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켜봐야 되고요. 오늘 뭐 미국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해서 와 대박이다 하고 막 숏을 따라붙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아직까지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2040원 돌파 한착한 거 아니고 4,400원 돌파 한착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게 하루 만에 쉽게 돌파 한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일단 다음 주에 움직임이 그래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 주에 이제 이 하락 쪽으로 치우친 이 분위기를 어떻게 잘 살려서 돌파 한착할지, 아니면 이제 재차 못 올라가고 또 다시 시장의 상승을 이어갈지 여기서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분위기들은 좀 심상치 않죠. 예를 들면 뭐 환율이 1116.8원, 7원 자리를 꾸역꾸역 지켜내서 결국 위쪽으로 올라오긴 올라왔고,
비트코인 슬슬슬슬 힘 빠지고 있고, 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매도를 개인적으로 좀 크게 봐요. 공매도를 5월 달에 뭐예요? 5월 달에 공매도 시행한다며요. 근데 지금 이제 4월 말이죠. 이제 당장 이제 5월 달 이제 한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쯤 뒤부터 이제 공매도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미치기 시작하는데, 뭔가 좀 그죠?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420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뭘 이제 안 하긴 안 할 건데,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일단 여러분들만의 시나리오 한번 세워 보시라고요. 다양한 상상력을 일단은 한번 가동을 해 보시고요. 저는 하여튼 그래서 뭔가 좀 심상치는 않은데, 그래서 일단 지금 심상치는 않고, 심상치 않은 거에 대한 증거, 2040원을 돌파한 차가는 그런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쳐다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뭐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